전례 없이 폭증하는 알리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알리야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민간 또 기구들이 있거든요. 미국 북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알리야를 이제 독려하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공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네피시, 비네피시라는 단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인데요.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전례 없이 이제 폭증했다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발표에 따르면은 전례 없는 썰 이런 규모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북미 지역에서 70% 상승했어요. 저희 자세히 한번 통계 좀 보여주실까요? 통계 자료? 예, 70%고 프랑스에서 400% 이상 많이 이제 알리야를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4%, 우크라이나에서는 8% 정도 왔는데 북미 지역이랑 이제 서구권에서 엄청 많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닥치고 있는 이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혐오 범죄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대규모 알리야가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1940년대 이제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 학살 이후로는 이제 유럽의 생존자들이 새로운 건국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피신했죠. 이제 이른바 건국 세대고 그다음에 1950, 60년대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주를 했죠. 왜냐하면 예멘, 이라크, 모로코 등지에서 이제 반유대 폭력과 불안정 속에서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했고 그다음에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이제 냉전 시절엔 소련에서 이제 그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많이 했고 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의 그 알리야는 에티오피아인데 1980년대에서 90년대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을 통해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또 이제 알리야를 성공시켰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뭐 10월 7일 때 폭증한 거랑 과거 사례랑 대부분 뭐냐면 과거에는 살던 지역 디아스포라 살다가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이제 핍박이나 이런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도망온 거라면 요번 10월 7일은 전반대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북미. 전문직들 많이 있고 잘 사는 제일 숫자도 많고 북미에서 전쟁의 한가운데 칠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로 포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요번에 그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아니,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뉴욕 시장 맘다니가 그렇게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거기서 살 맛이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건 좋으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쏟아져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아무리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주거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초기 정착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쪽 알리야들이 이제 비전문직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물가가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고로 이제 극빈치고 전락한 사례가 많은데 요 단체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물가를 이겨낼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고 그래도 일단 들어오면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유대인 에이전시와 그 민간 기관하고 이제 합작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주 직후 필요한 이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요거 행정 도우미 역할도 하고 주민등록이나 의료보험 등 그다음에 주거지 선택을 할 때 커뮤니티를 연결시켜줘. 예를 들어서 북미 출신이면 북미 출신 커뮤니티에 딱 갖다 놓고 편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러시아 출신이면 러시아 출신 이런 식으로 주거 환경을 이렇게 문화권이랑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 경제적 지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영어 사용 가능 직종을 포함한 쪽만 많이 받아줘요. 북미 쪽에서. 북미 쪽에 들어오면은 그 적응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위도 해외 대학 학위도 인정해주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사면을 갖고 있거나 미국 그 변호사면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 와서 다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 졸업장도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올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 혜택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금, 세금 감면, 주택 융자, 생활비 보조. 근데 초창기는 좀 받다가 좀 적응하면은 이제 다 이걸 보조금 털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생활 능력이 되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는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히브리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은 집중 히브리어 어학 또 연수를 시켜주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현지 적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북미 지역을 한정해서, 왜냐하면 북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많은 유대계 인구가 있죠. 프랑스도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인데, 여기서 알리하면 사실상 알리아 다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신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미국 유대계 의사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고, 특히 얼마 전에 네타냐후가 네게브 지역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냈거든요. 네게브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거의 이건 취업 이민 비슷하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고국이 좋아서 또 오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유대인하고 아프리카 쪽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경제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삶의 터전과 재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뭐 북미에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 결국은 다 이스라엘로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쫓겨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때는 재산을 다 뺏기고 눈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지금 와라. 이게 이스라엘의 요청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특히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유대인들, 재산 많은 유대인들 나중에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지금 가져갈 수 있을 때 죄다 가져가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재산을 풀어놓고 살면은 본인도 좋고 이스라엘 국가도 좋고 이스라엘 사회도 좋고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주현영 기자는 어떻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한판 붙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부터 이제 스탠바이죠. 계속. 그죠? 네. 만약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붙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특별 편성으로 해서 긴급 보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소식을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속보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